자, 수학상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처음에 평면 좌표 단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너무 쉬운 거지. x2와 x1 사이의 거리는 항상 우리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다. 왜냐면은 우리는 x2가 x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3이고 요놈이 1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나온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x2, x1이라고 한다면은 x2가 x1보다 항상 크다고 할 수는 없지. 알 수가 없잖아, 현재. 알 수가 없을 때는, 그치? 어떠한 한 좌표에서 또 다른 좌표를 빼준 것에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x2가, 그치? 뭐 1이고, x1이 3이라면은, 그렇지? 여기가 3, 여기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어떠한 좌표에서 또 다른 좌표를 빼준 것에서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그 두 좌표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빼먹지 말도록 합시다. 또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원점이기 때문에 0과 x1 사이의 거리니까 0은 굳이 안 써줘도 된다는 거고 x1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리를 나타내는 식에서는 절대값을 항상 씌워준다는 거, 그놈만 잊지 말자. 자, 좌표 평면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표 평면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고, 역시나 우리 요 그림, 자, 점 A 좌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점 A 좌표는 x1, y1이 나오겠지? 점 B의 좌표는 x2, y2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건데, 우리는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삼각형.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은, 그렇지, x는 x2-x1의 절대값만큼 증가한 거지. 또 y값의 증가량은 위에 있는 y값에서 밑에 있는 y값을 빼준 y2-y1 값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을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은 루트 다 알지? 요놈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네요. 요놈이 바로 선분 A, B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루트 어떻게 표현 가능? 여기다 써보자. 루트 뒤에 있는 x값에서 앞에 있는 x값을 빼주면 된다. 6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뒤에 있는 y값에서 앞에 있는 y값 빼주면 된다. 9 빼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12의 제곱. 루트 얼마? 169가 나온다는 거지. 루트 169는 13이 나오겠습니다. 됐니요? 넘어갑시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본격적으로 2단원 나가봅시다.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내분점이라는 것은 선분 AB 위에 어떠한 점 P가 찍혀 있습니다. 그럴 때 AP 대 BP가 M 대 N이라면은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며 점 P를 AP의 무슨 점?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장선 위에 Q가 있다면은 AQ 대 BQ가 M 대 N을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점 Q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며 점 Q를 AB의 무슨 점? 이번에는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내분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P가 AB 사이값에 M 대 N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고 이럴 때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좀 생소하지 아이들아? Q가 연장선 위에 있다면은 즉 M이 N보다 더 크다면은 바깥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다. M 대 N. 그래서 외분점이다.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분점. 자, 이번에는 M이 N보다 작은 경우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M 대 N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분점과 내분점에 대한 개념이고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식을 한번 표현해 준다면은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표현해 준다면은 A점, A점이 만약에 x1이고 B점이 x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P가 지금 x라고 있어. 그럴 때 요놈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라면은 지금 문제에서 AP 대 BP가 몇 대 몇? m 대 n이라는 거지. 그대로 한번 해보자. AP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 AP의 길이는 우리 그렇지 x-x1이 나온다는 거고 BP의 길이는 x2-x가 나온다는 거지. 는 m 대 n이다. 자, 비례식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보자. 그럼 m x2-x는 n x-x1 이렇게 표현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주면은 mx2 mx는 nx nx1이 나오겠다. 자,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mx 플러스 nx 여기서도 mx2 플러스 nx1 자, x로 묶어주면은 m 플러스 n 여기서도 mx2 플러스 nx1이 나오겠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x 값은 m 플러스 n분의 mx2 자꾸 마이너스래 플러스 nx1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나온다?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화했을 때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자, 외분점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1대3으로 내분한다. 자, 쌤이 팁 주자면은 비율을 여기다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좌표를 여기다 쓰는 거다. 마이너스 3과 5를. 그래서 내분점은 비율을 더해주는 겁니다.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을 더해주는 거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x자로 곱해주는 거다. 요놈이랑 요놈이랑 x자로 곱해주는 거다. 1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1이 P의 좌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자, 연습 한번 다시 해보자. 이번엔 1대3으로 외분한다. 1대3 역시나 비율을 여기다 써줄 거고, 마이너스 3, 5. 자, 외분점 공식은 1에서 3을 빼주는 거다. 1에서 3을 빼주는 거다. 자, 내분점 공식과 틀은 똑같지만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다. 역시나 1이랑 5랑 곱해주는 거다. 5,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주는 거다. 마이너스 9. 이번에도 빼주는 거다. 빼주는 거다.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4가 나오겠지? 즉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자, 3번 봅시다. 중점이라는 것은 사실 1대1로 내분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5 사이의 중점은 그냥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5를 2로 나눠주면 된다. 왜? 1대1로 내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점의 좌표는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만 이루어진 거고 x좌표밖에 없지, 수직선상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해줄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그렇지? 내분점, x의 내분점, y의 내분점, 연산을 하나만 더해주면 되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x의 내분점, x의 외분점, y의 외분점, 이것도 x의 중점, y의 중점. 계산을 한 번씩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똑같다는 거고, 자, a가 있고 b가 있는 거지. 그럴 때 a, b 한번 쭉 그어줄 수 있고, 요 놈을 m 대 n으로, 그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값은 쭉 그어주면은, 그치? p의 x값은 여기가 나오겠지. 이거는 x값을 내분해주는 값과 똑같을 거고, 또 y값도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쭉 그어준다면은, 여기 p의 y좌표지? 이것도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p값이기 때문에 x랑 y 값이랑 따로따로 내분점, 외분점 구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의 꿀팁, 항상 비율을 위에다 쓴다. 그 다음 좌표를 왼쪽에다 쓴다. 또 좌표를 오른쪽에다 쓴다. 자, 내분점이지? 내분점 p는, 자, x좌표부터 구해봅시다. 내분점이니까 3 더하기 2 비율을 더해준다는 거고, 요렇게 x자로 곱해준다. 3이 6, 그 다음에 2랑 마3이랑 또 곱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컴마, 이번에는 y좌표 해봅시다. 역시나 3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어떻게 나올까요? y좌표는 이번에는 3이랑 y좌표랑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5, 2랑 5랑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플러스 10.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p값은 얼마? 0,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요?
자, 외분점도 생각해 봅시다. 외분점은 뭐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니? 여기 값을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된다. 여기도 마이너스, 요 값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값이 Q가 나오겠지? Q 값은 어떻게 표현 가능? 12,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중점 M 값은 어떻게 표현 가능? 그치? X 값을 더해주자. M 값은 마이너스 3이랑 2랑 더해준 다음에 2로만 나눠주면 된다 그랬지? Y 값도 더해보자. 5 마이너스 5를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나오겠네. 됐니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 익히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2라고 합니다. 0은 A, B를 1대 2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또 Q가 3이래. 그러면 A 값은 요놈 대 요놈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만큼 갖고 1만큼 왔으니까 A, 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됐냐? 또 3번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두 칸, 한 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때는 좌표는 1입니다. 또 A, B를 2대 5로 외분하는 점. 2대 5로 외분하는 점은 두 칸, 다섯 칸. 두 칸, 다섯 칸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294번 봅시다. 3대 1로 내분합니다. 어떻게 준다? 3대 1 써주고 여기다가 2, 여기다가 6. 내분점은 비율을 더한다. 3 더하기 1, x자로 곱한다. 3, 6, 18, 1 곱하기 2는 2, 즉 4분의 20이 나오겠지? P점의 좌표는 5가 나오겠네. Q좌표는 어떻게 표현 가능? 덧셈을 뺄셈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3 빼기 1, 18, 마이너스 2, 2분의 16이 나오겠지? Q의 좌표는 8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중점 M의 좌표는 2랑 6이랑 더한 다음에 2로만 나눠보자. 그래서 4가 나오겠지? M 값은 4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1대 3으로 내분한다. 1대 3 써주고 마이너스 1,6, 3,2 P는 얼마가 나올까요? 1 플러스 3, 1 곱하기 3, 3 곱하기 마이너스 1, 1 플러스 3, 1 곱하기 2, 3 곱하기 6, 18. 그래서 P의 좌표는 0, 4분의 20이니까 5가 나온다는 거지. 됐냐? 정리해주고, 자, 2번 봅시다. 2번 2대 3으로 외분입니다. 2대 3으로 외분. 역시나 마이너스 1,6, 3,2다. 외분점 Q는 2 빼기 3이지. 2 빼기 3. 자, X좌표 곱해보자. 2, 3, 6 빼기지.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다. 얼마? 2 마이너스 3이고 2는 4. 3, 6, 18 빼주는 거지. 그래서 Q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9. 이것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지.
그래서 마이너스 9, 컴마 플러스 14.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됐니요? 자, m좌표도 한번 구해봅시다. m좌표는 우리 x값 더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2로 나눠주면 된다고. 또 y좌표 6이랑 2를 2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m좌표는 1,4가 나올 수 있겠지? 자, 됐나요? 이게 바로 3분의 내분점, 외분점까지 배워봤습니다.